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버크셔 1971년 편. 버핏이 만든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의 시작. 1971. 여러분, 오늘은 1971년을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1971년, 버크셔는 플러스 80.5%였습니다. 같은 해의 S&P 500은 배당 포함 플러스 14.6%. 이 정도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버핏이 주식 한 방 맞췄나 보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반대입니다. 버핏이 1971년에 만든 건 대박 종목이 아니라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는 주가가 오르기 훨씬 전부터 회사 안에서 먼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1971년을 주가가 아니라 현금과 구조 관점에서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1971년의 진짜 포인트. 같은 회사인데 날씨가 다르다. 1971년 레터를 읽으면 분위기가 이래요. 한 회사인데 사업마다 날씨가 다릅니다. 어떤 사업은 폭풍이고 어떤 사업은 맑고 어떤 사업은 흐리지만 버틸만 해요. 그리고 1971년의 핵심은 이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회사가 같이 넘어지지 않는 구조가 생겼다. 그게 바로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의 조건입니다. 이, 두 번째 폭풍. 텍스타일.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게임. 먼저 폭풍부터 봅시다. 텍스타일. 1971년에도 섬유 사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버핏이 되게 인상적인 말을 해요. 운영팀의 노력과 태도는 우리의 훨씬 더 수익성 좋은 사업들과 비교해도 동급이었다. 즉,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강한 조류를 거슬러 헤엄치고 있었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버핏이 진짜로 인정한 건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게임이 있고 구조가 좋아야 이기는 게임이 있다. 텍스타일은 구조가 불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가격 결정권이 약하고 경쟁이 끝이 없고 설비는 계속 구식이 되고 수요는 사이클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버핏의 질문이 바뀝니다. 이걸 어떻게 더 잘할까가 아니라 이 게임은 시간이 내 편인가? 1971년은 이 질문이 거의 결론에 가까워지는 해예요. 그리고 버핏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구조가 필요하다. 자, 그 구조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보험입니다. 3. 맑음, 보험. 좋은 해가 오히려 위험한 이유. 1971년 보험업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해였습니다. 사고가 줄고 요율이 오르고 큰 재해가 없었어요. 여기서 대부분의 회사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좋아, 물량 늘리자, 볼륨 키우자. 근데 버핏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좋은 해가 오면 경쟁이 다시 들어오고 요율이 깎이고 기준이 무너진다. 보험은 이상하게도 좋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다들 취해서 기준을 풀어버리니까요. 여기서 용어 하나만 쉽게 정리할게요. 언더라이팅은 보험을 어떤 조건과 가격으로 팔지 결정하는 심사와 가격 결정입니다. 보험에서 진짜 실력은 보험을 팔아서도 돈을 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업황이 좋으면 회사들이 기준을 풀고 싸게 많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손해가 한꺼번에 터지죠. 그래서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볼륨 목표가 없다. 이게 버핏의 핵심 태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영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버핏이 1971년에 만든 현금 기계는 성장이 아니라 규율로 움직입니다. 규율이 있으면 좋을 때 취하지 않고 나쁠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복리의 바닥이에요. 4. 보험은 왜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가 될까? 보험을 버핏식으로 한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의 돈을 오래 들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험회사는 먼저 돈을 받습니다. 보험료죠. 그리고 나중에 지급합니다. 사고가 나면요. 그 사이에 회사 손에 남아있는 돈, 이걸 플로트라고 부릅니다. 이 플로트가 커지면 버크셔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회사, 즉 기회가 오면 현금이 스스로 굴러 들어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의 핵심이에요. 5. 1971년의 하이라이트. 인수. 버핏은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사람 플러스 구조를 샀다.
1971년에는 보험 쪽에서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버크셔가 시카고의 보험회사를 인수합니다. 여기서 버핏이 강조하는 건 화려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창업자가 작은 돈으로 회사를 키웠고 지분을 팔아도 여전히 주인처럼 일한다.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죠. 운영자는 뛰어난데 자본이 부족한 회사. 버핏은 이런 곳에 자본을 넣어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넓혀줍니다. 이게 바로 버크셔가 현금 기계가 되어가는 방식이에요. 공장처럼 더 만들고 더 파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사람 플러스 좋은 기준 플러스 좋은 자본을 묶어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 6. 두 번째. 엔진, 은행. 조용하지만 현금 창출이 강한 사업. 이제 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71년 은행은 매우 높은 효율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기서도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숫자도 바뀐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수익이 얇아지고 예금 구조가 비싼 쪽으로 바뀌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기억할 한 문장. 예금은 은행의 원가다. 은행은 예금이 늘면 좋은데 어떤 예금이 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축성 예금이 늘면 이자를 더 줘야 해서 원가가 올라가거든요. 버핏이 은행을 보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오늘 숫자보다 이 구조가 내일도 유지되나? 이게 장기 투자자에게 정말 중요한 태도죠. 7. 그래서 1971년에 80.5%는 어디서 왔나? 이제 한번 정리합시다. 1971년 버크셔는 80.5%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텍스타일이 대박나서 만든 게 아닙니다. 텍스타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기여도도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익의 중심은 보험과 은행이었습니다. 즉 시장이 보기에도 버크셔는 더 이상 섬유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험과 은행이라는 엔진을 가진 자본 배분 회사로 재평가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1971년이 대박 종목의 해였다고 착각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버핏이 만든 건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버티고 쌓이고 커지는 구조입니다. 현금이 쏟아지는 기계는 한 방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쌓이면서 만들어집니다. 8. 돈이 알아서 들어오게 만드는 배관. 이 시기를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버핏은 1971년에 주식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이 알아서 들어오게 만드는 배관을 깔고 있었습니다. 집을 크게 짓는 게 아니라 물이 새지 않는 파이프부터 고친 거죠. 9. 오늘의 결론 1971년은 수익률이 아니라 규율이 해다. 정리하겠습니다. 1971년 버크셔는 플러스 80.5%, 시장은 플러스 14.6%,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편의 결론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버핏이 1971년에 보여준 건 이거예요. 좋을 때일수록 기준을 지키고 성장보다 규율을 선택하는 것. 그 규율이 보험과 은행이라는 엔진을 통해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가 결국 주계도 반영된 것. 이게 1971년입니다. 10. 시청자가 가져갈 교훈 3개. 오늘 편에서 가져갈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좋은 해를 더 경계하세요. 좋은 해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기준이 무너집니다. 이익보다 규율을 보세요. 둘째, 볼륨보다 기준을 보세요. 성장 목표는 누구나 말합니다. 기준을 지키는 회사는 드뭅니다. 셋째, 인수와 투자는 결국 사람과 자본입니다. 운영자가 뛰어난데 자본이 부족한 곳이 가치 투자의 진짜 기회가 됩니다. 다음 편 1972년에서는 이 현금 기계가 더 커지는 과정과 버핏이 어떤 위험을 경계하며 기준을 유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투자에서 수익률이 크게 난 해를 만나면 더 공격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버핏처럼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합니까? 구독해 두시면 버핏의 선택을 연도별로 이어서 한 흐름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